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5일 화요일인데요. 철도의 시대에 정말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사도 후반부에 제가 이제 실었는데요. 주목해야 할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 2022년 드디어 1년 남았습니다. 2021년 새해가 됐기 때문에 1년 남았고 제가 작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이제 안중 그 다음에 창내리 또는 평택항을 이제 제가 현장 납사를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개통 2년 앞둔 안중역 역세권 성장 가능성은 그래서 출처는 머니투데이에서 했고요. 오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안중역이 보이고 있고요. 주변에 보시면 송담지구, 화양지구, 그 다음에 포승지구 국가산업단지, 평택 포승선 이것이 지나서 이제 창내역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 평택 포승선은 원래 산업철도였지만 여객수송 기능도 이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같이 복합으로 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요 선도 2022년 개통이기 때문에 안중역은 더블 역세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프리 이코노믹 존이죠. 포승 빅스가 있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차이나 캐슬이 있는 관광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를 보시면은 평택 오성 일반 산업단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평택에 해당하는 것이 고도국제신도시죠. 평택 송타 일반 산업단지도 보이고 있고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그 다음에 서정역도 보이고 있고요. 제가 31일 날 지제역을 갔는데 정말 작년과 굉장히 그러니까 2019년과 2020년 제가 12월 31일 날 갔으니까 1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변모를 갖췄습니다. 그 다음에 미금 이전 부지가 보이고 있죠. 팽성읍 다운하우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산업단지. 어쨌든 1호선 라인이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서해선 복선전철 2022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핫한 이 서해선 복선전철, 이 평택은 이제 대기업의 도시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거 고기잡이 또는 꽃게잡이 업이 지역 대표 산업이었던 평택 현재는 수도권 최대 첨단 산업, 굴뚝 산업이 아니라 4차 산업 또 반도체 산업으로 최대의 첨단 산업 도시로 변신을 하고 있죠. 삼성의 도시고 LG의 도시고 삼성전자가 133조 원의 투자를 한 거죠. 133조 원의 투자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평택하면 삼성의 땅이다. 하지만 LG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최대의 시스템 반도체 생산 공장을 필두로 LG전자 진위 역세권 개발도 이제 확정이 됐죠. 그래서 1산단, 2산단은 이미 가동 중이고요. 3산단은 공사 중이고 4산단이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LG전자 1산단, 2산단, 3산단, 4산단 풀 가동이, 풀 오퍼레이션이 2025년입니다. 경기도 첨단 자동차 자율주의 핵심 클러스터 계획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개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평택의 모습은 정말 하루게 다르게 제가 이제 12월 31일 갔을 때도 덤프트럭 많이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또 이제 평택항 매립 현장도 제가 보고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그래서 프리 이코노믹 존이기 때문에 해외 기업에 대해서 레귤레이션 규제나 세금 혜택이 있는 것이죠. 평택항은 1단계, 2단계, 3단계 확장 개발이고요. 미군기지 이전을 다 이쪽으로 왔죠. 그래서 평택시 특례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평택고 관광단지, 고덕신도시 브레인시티 굉장히 유명하죠. 자, 6개 택지지구 개발, 송담, 포승, 인광, 그 다음에 안중, 현덕, 화양지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평택은 첨단 산업 도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다수의 대형 개발 계획이 확정. 여러분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확정이 되는 거죠. 썸 타는 거랑 다릅니다. 또는 진행 중이다. 평택시는 최근 계획도시로서의 보다 확고한 입지를 다니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을 했고요. 요 기사는 2020년 기사입니다. 향후 평택시는 동부와 서구로 관을 나눌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 운영을 계획 중이다. 자, 동부는 거의 이제 완료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반도체 캠퍼스를 중심으로 고덕 신도시, 엄청난 집가 상승이 이루어진 곳이 브레인시티와 고덕 신도시입니다. 국제도시죠. 다수의 개발 사업이 마무리, 그러니까 컴플리션 완성 단계가 동평택입니다.
기업이 몰리고 인구가 늘자 평택 동부권의 부동산 가격도 정말 피크를 찍었다. 최고점을 향해 가고 실제 고속 신도시 아파트는 100% 분양률입니다. 지난 2018년 고덕 신도시에 분양한 단독주택 부지 점포 겸용 가격이 입지에 따라 평당 800에서 1000만 원에 분양이 됐고요. 고덕지구의 근린상업 용지 28필지 분양 입찰에서 한 평당 최고가가 4,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거의 서울에 두어도 지치지 않는 그런 가격 경쟁력인데요. 평택 동부권 지역의 가치 상승은 고덕 신도시 인근의 소사발 지역 부동산 가격까지도 고공행진, 왜냐면 연계 개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끼치는 거죠. 주변 땅까지. 특히 고덕 신도시 개발로 서성리 역세권도 2014년 700여였는데요. 2017년 자 3년 만에 엄청납니다. 이것이 정말 토지 지가의 파워인 것 같아요. 2014년 3년 만에 700이 3,500까지 이렇게 57에 35니까 5배가 오른 거죠. 최근에 서정리역과 약 500m 떨어진 일반 상업 용지도 113평이 50억 원에, 즉 평당 4,400만 원 정도 매물로 나오는데 연일 보고 행진이다. 서정리역 주변 이면도로 상권,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가 있는 도로죠. 이면도로 상권 부동산도 한 평당 2,500만 원 전후로 시세가 형성이 된 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동평대가 거의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유는 주변 삼성전자, 고덕 신도시, 브레인시티 개발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증대와 거주 인구 및 또 거주 인구 상주 인구죠. 유동 인구의 증가로 인해 가치 상승이 반영이 되었다. 그간 평택 개발을 주도했던 동부권의 개발사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래도 유일한 미개발지가 있습니다. 바로 진위역입니다. 진위역 역세권 개발이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진위역 하북리 일대에 제가 이제 투자 추천해 드리고요.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제 평택 서부권, 서평택이 향후 평택 지역의 다수 개발 사업과 기업 이전 및 인구 유입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평택 서부권 개발의 핵심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 개통이 내년이에요. 내년 2022년. 서해선 복선전철은 총 89.2km고요. 총 3조 9,284억, 즉 4조가량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홍성, 예상, 당진, 아산, 평택, 안중역, 화성 등을 경유해서 화성의 화당, 향남, 화성, 향남 등을 경유하는 노선을 따라 운행이 되는데요. 저희서 홍선, 송산, 복선 전철 노선을 보면 화성, 송산 그린시티, 여러분 국제 테마파크가 들어가는 곳이죠. 화성 시청, 화성, 향남에서 또 이제 매항리까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요거는 2021년에 발표가 나죠. 매항역 역세권은 발표가 내년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산만 보이고 서해안고속도로 평택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아산, 당진 합덕, 평택 안중이죠. 근데 여기가 또 이제 평택 포승 산업철도 및 여객철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다. 경부선에 집중된 물동량 분산과 수도권 서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개통이 되면요. 평택 안중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40분대로 주파됩니다. 2022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을 통해 평택 안중에서 여의도까지 40분대 도착, 평택 지역의 가치가 재평가가 되는 거죠. 여의도라는 것은 파이낸셜 센터 서울의 금융공간입니다. 근데 그곳까지 40분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통 1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원래는 이제 이게 작년 기사라서 2년인데 제가 1년을 바꿨어요. 올해가 이제 2021년이니까 서해선 복선전철과 포승 평택과 산업철도인데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가면서 여객 수송도 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역은 더블 역세권이다. 그리고 안중역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역세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 평택 서부 지역의 최대 개발 후지로 평가받고 있는 안중역 역세권이 왜 인기가 있을까? 이유는 이제 로케이션이다. 우수한 입지인데요. 서쪽으로는 송담, 인광, 화양지구, 즉 주택가, 택지지구가 있는 거죠. 대규모 주거지역과 상주 인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택항은 인터내셔널 하버, 국제항으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수심이 가장 깊기 때문에 인천항보다 대형 크루즈가 들어온다. 포승지구 등의 산업단지,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동쪽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 미군 기지,
거의 이제 이쪽으로 다 몰아온 거죠. 캠프 험프리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평택호 관광단지. 이제는 관광의 시대, 4차 산업의 시대죠. 그래서 관광단지 부가가치는 산업단지 4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관광 상업시설 이런 현덕지구, 차이나캐슬이죠. 이건 이제 민간과 관공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죠. 네, 서평대 교통 인프라도 확충이 됩니다. 자, 2022년 내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서해선 복선 전철을 필두로 안중 공영버스 터미널, 제2 서해안고속도로,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 이건 공사 중이고요. 평택의 중심부에 있는 38국도, 화성과 아산에 있는 상구번 국도, 편덕로, 황산이 등 다수 지방도 확장과 포장 공사 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망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지역 내 교통도 현재보다 더욱 원활해질 것이다. 자, 안중역세권 개발 사업은 2019년에 시작을 했고요. 2028년에 완료가 됩니다. 총 사업비 1조 5천억. 안중역 일대. 자, 요 글자, 세 글자를 한번 봐주세요. 송담리, 황산리, 대반리입니다. 네, 대반리 쪽 투자 가치 상당히 크다. 대반리 단필지 제가 추천드리고요. 71만 평 규모고요. 굉장히 이 안중역세권 굉장히 대규모로 들어간다는 거. 상업, 업무, 문화, 주거시설 등 건설하는 개발 계획입니다. 또 내 땅이 주거지만 돼도 대박이 나는 거죠. 또 서부권 유일의 철도인 안중역은 평택 동부권에 위치한 서정리역과 지제역, 제가 며칠 전에 갔는데 와 정말 천지개벽이죠. 1년 사이에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등과 비교해 교통, 일자리, 행정타운, 주거, 편의시설 등이 손색이 없는 입지다. 서울 도착 시간은 오히려 안중역이 더 빠릅니다. 이후 안중역세권이 활성화 시기에 접어들면 서정리 역세권 이상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2020년 상반기만 해도 안중역세권 지역 중 하나인 황산리 지역의 부동산은 입지와 지목에 따라 평당가 300, 380선 많이 형성이 된 거죠. 앞서 언급한 서정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 저렴한 가격이다. 근데 여기서 더 뛴다는 얘기죠. 하지만 향후 안중역이 개통이 되면 서정리역 주변 시세의 근접, 즉 1000대가 넘어선다. 1500 정도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다. 가격 상승 기대감이 지지율이 대부분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 안중역 주변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은 매수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물건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철도의 시대인데요. 네, 문 대통령 중부 내륙 고속철도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5일, 오늘이죠. 첫 운행을 했고요.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승, 새해 첫 일정을 그린, 디지털, 지역균형, 뉴딜 등 한국판 뉴딜 현장 방문. 그래서 철도의 시대라는 점. 저탄소, 이제 이코프렌들리로 들어가는 거죠. 친환경 열차 운행 확대, 탄소 절감 실현. KTX 이음이라는 이름입니다. KTX 이음. 세계 4번째 고속철도 기술인데요. 국내 첫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강원도 원주역에서, 여러분 원주역도 조금 관심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저평가가 됐는데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KTX 이음 개통식.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원주를 찾아 올 첫 개통되는 원주 제천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를 탑승했고요. 중부 내륙 고속철도 시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도의 시대다. 그래서 서해선 복선전철도 제가 그래서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의 KTX 이음 첫 운행을 계기로 원주역을 방문 5일부터 정식 운행이 되는, 그러니까 오늘이죠. 중앙선 원주 제천간 노선에서 열차를 시승했다. 촘촘한 철도망과 디지털화된 운영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 2050년 탄소 중립 실현, 디지털 사회 전환과 지역 활력을 위한 철도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KTX 이음은 우리 기술로 고속철도 강국, 한국의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EMU 2060 운행을 통해 탄소 배출량 저감, 친환경 뉴딜, 4세대 철도 무선망, 사회 기반 시설 디지털화, 중앙선 개통을 통한 중부 내륙 지역 균형 개발, 철도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 성과를 확인.
행사 장소 강원도는 원주는 영동 지역과 경북 북부, 중부 내륙을 가로지는 교통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주도 투자 가치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청량리에 출발해 동서, 경강선, 서울 강릉, 남북, 중앙선, 서울 부산을 연결한 관문에 해당하고요. 향후 중앙선 외 서해선, 경전선 등에서도 운행해 2024년까지 고속도로 서비스 지역을 전체 노선의 52%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150km, 그러니까 180km 차량도 도입하고요. 2029년까지 모든 여객 절차를 EMU 열차로,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이거는 150km/h, 그러니까 시간당 이 속도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온실가스 배출을 2019년까지 16.5만 톤으로 감축해 나갈 것이다. 중앙선에서 처음 운행되는 KTX EMU 260은 세계 4번째로 고속철도 기술 자립화에 성공한 우리나라 개발한 최초의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입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가 260km/h에서 시간당 260km. 굉장히 빠른 거죠. 여러분, 2호선 지하철이 원래 80km예요. 시간당. 근데 80km가 안 됩니다. 연착도 많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한 40-50km대로 운행하는데 이거는 260km라는 거죠. 킬로미터라는 거죠. 이번에 개통되는 중앙선 원주 제천 복선 전철 구간은 사회 기반 시설 SOC 디지털화를 위해 LTE 기반의 4세대 철도 무선 통신망인 LTE-R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유럽 등 주요국은 여전히 음성과 간단한 문자 전송만 가능한 2세대 통신망 TRS, 트렁크 레이디오 시스템 주파수 공용 통신을 사용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좀 첨단한 기술은 대단하죠. 100% 국내 기술로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한 LTR을 통해 고속, 대용량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우선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죠. 철도 안전에 접목한 선진화된 시스템이다. 이번 중앙선 원주 제천 구간 개통에 따른 KTX 이음의 첫 운행은 무궁화, 새마을 등 일반 열차 120km에서 120km/h였는데요. 이걸 2배 속도죠. 중부 내륙 지역에 고속철도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한다. 자, 복성 전철화된 중앙선 원주 제천 구간은 청량리에서 제천간은 약 1시간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1시간 8분으로. 청량리에서 안동까지는 2시간 3분 주간대로 시간이 확 주는 거죠. 2022년까지 내년이죠. 중앙선 제천, 안동, 신경주, 동해선 신경주에서 부전 철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서울에서 부산, 부전역을 한 번에 잇는 간선 철도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탄소 열차 탄 문 대통령 철도가 경제발력 대동맥이다. 그래서 좀 내용이 길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이제 역세권 투자 굉장히 가치가 있죠. 이 안중 역세권 2022년 내년 개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들은 안중역 역세권, 그냥 다 역세권이에요. 안중 역세권, 대반리 단필지, 그 다음에 창내리 오성역, 이거는 산업철도로 평택 호승간인데요. 이제 여객선 기능도 이제 같이 겸하는 걸로 이제 거의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계획관리 지역 단필지고요. 근데 진위역은요, 역세권 개발이 좀 늦게 들어가게 이제 확정이 됐죠. 이것도 이제 하봉리 단필지도 상당히 투자 가치가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곳은 동평택, 서평택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역세권 섹터에 들어가는 곳이고요. 투자 가치는 상당히 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또 비싸게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가격 경쟁력도 훌륭하다. 그래서 많이 꼭 전문가 상담 받으시고요. 현장까지 모시고 가서 저희가 이제 답사 진행시켜 드리면서 또 개발 축 설명드립니다. 개통일이 바로 내년입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는 상당히 높다. 안중역은 우리나라 정말 최대 규모, 굉장히 큰 규모의 역사 개발이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죠. 오성역 요거는 이제 그 오성역에서 297m 계획관리적으로 옆에 카페까지 있고요. 진유역은 하봉리 단필지 항아리 상권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이 세 곳이 모두 다 높다. 그래서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더 좋은 소식 갖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